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자는 확실히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워딩은 보세요. 이때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새벽입니다.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을 했고, 자, 병력 부족으로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병력을 더 투입하면 된다. 계엄이 해제돼도 한 번 더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제보를 노정면 의원이 받고서 너무나 엄중하고 중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라서 출처를 언론과 공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놀랍지 않아요? 국회의원 체포하다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데, 병력 부족하면 병력 더 투입해줄게. 계엄이 해제되면 또 한 번 하면 되잖아. 해제됐잖아. 또 해줄게. 라고 해서 지금 제2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데 군이 안 움직여져. 지금 군이, 국정원이 안 움직여져. 군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군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만한 사람 찾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 하는 거야. 내란죄로 사형으로 죽잖아요. 이건 내란죄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전두환도 사형받은 거 아니에요. 노태우 17년 받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 지금은. 오늘 인터뷰에서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 그랬잖아요. 12월 3일 날도 투입됐는데 자신들이 항명했다고 그랬어요. 자,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 내라 했는데 자기들이 버텼대. 안 했대요. 위법하다는 걸 알고 안 했대요. 가기까지는 했는데 간 것도 잘못했다. 진짜 죄송하다. 한데 가서 이 김용현 유자가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다 부자진들하고 국회 내에서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도저히 위법한 명령이라서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계엄 해제안을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이 말을 안 듣는다. 또 있습니다. 국정원도 말을 안 듣는다. 이 윤통한테 그날 윤석열한테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넘버2입니다. 국정원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온 게 대충 계엄 선포 전후입니다. 밤 10시 반에 했죠. 12월 3일 날. 자,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 하기를 바라니 윤통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라. 싹 다 정리하자.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 지원하라 했다. 그래서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통화를 했답니다. 대통령님이 전화해서 뭘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뭘 지원해 줘요? 하니까 여인형이 그전에는 아무 말도 거의 얘기를 안 하다가 속내를 다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인들 명단을 쭉 10명을 불러주더래요. 쭉 불러주면서 그동안에 한동훈도 있어요. 한동훈, 조국, 이재명 대표 쭉쭉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그 다음에 박찬대, 정청래 쭉쭉 있어요. 김민석 쭉쭉쭉 이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의시 정보를 달라. 핸드폰 의시값을 달래요. 국정원은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현재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의시를 도와달라. 국정원한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똑똑한 거죠. 일단 알았다 해놓고 거부합니다. 안 줍니다. 안 주고 한동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지금 한동훈 당대표님 잡으러 갑니다. 방첩사에서 잡으러 갑니다. 윤통이 지시해서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하세요 하니까 국회 본회의장으로 그날 12월 3일 날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때 한 대표 방에 이 특전사 요원들이 체포주죠. 수방사 체포조들이 한 10여 명이 숨어 있었어요. 방에 숨어 있다가 한동훈 그 방문 연이가 막 뛰쳐 도망가잖아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뉴스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 휘중한 상황이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계엄을 지금 이 밤중에도 설득을 하고 있다. 군을. 계엄할 같이 행동할 부대를 찾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하지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국방부 차관도 청문회 그 국회 특위에 나와가지고 국방부 차관도 국방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이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계엄은 절대 안 하겠다. 만일에 윤석열이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부하겠대요. 자, 추경호
추경호 여자가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이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당했어요. 결국에 추경호 이놈이 진짜 이상합니다. 하는 게 아주 이상해요. 이 국회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차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와준 거지. 이 계엄 비상계엄이 요주하게 성립되도록 도와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만 봐도 이상해요. 모이지 못하도록 자꾸 공작을 합니다. 자, 볼게요.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그 급박한 시간에 우원식 의장한테 전화해서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국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밖으로 빼돌립니다. 2번씩이나 빼돌려요. 그것도 혼선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자가 미친 자입니다. 정신 나가죠. 지금도 이 윤통 방어에 철벽방을 이놈이 치고 있잖아요. 20억 공천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지난 4일 영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헬기에서 내린 군인들이 국회 본청을 둘러쌉니다. 자칫하면 국회가 계엄군에게 점령돼 계엄 해제가 무산될 수도 있었던 상황. 위중한 상황이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에 있으라고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빼돌리는 거지, 의원들을. 당사는 국회 회의장 본관 국회의사당 그 맞은편 쪽에 있어요. 거기서 좀 가면 있습니다. 여의도 안에 있어요. 거기에 있으라고 연락을 했답니다. 빼돌린 거예요, 의원들을. 이때 한동훈 대표와 10여 명의 친한계 의원들은 18명이 있었죠. 18명이 모여 있었어요. 친한동훈계가. 국민의힘원은 JTBC에 원내대표단 중 한 명이 직접 본회의장에 와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빼내려 했다고. 원내대표단 중 한 명이 와서 작업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 했다. 한동훈은 나가면 그때 구속이었어요. 그때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거지. 그 남태령 과천에 있는 보안사 방첩단 그 지하로 가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친한계 의원들을 빼내려 했다. 그러니까 공범이 맞는 거예요. 추경호 이놈은. 한 대표 등 친한계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이동시켜 완전히 나쁜 X입니다. 미달나게 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추 대표 측이 정족수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직접. 자, 추 대표 측이 정족수까지 확인했대요. 무산시키려고 계엄 해제 요구 무산시키려고 정족수까지 확인하면서 18명을 빼돌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에 추 대표가 국회 용산과 같은 생각이다. 함께하고 있다는 한패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당 해산 당할 겁니다. 이번에. 급박하게 돌아가던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 원내대표에게 새벽 1시 30분에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알렸고, 추 원내대표는 너무 빠듯하다, 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1시 반에는 하겠다라고 하니까 빠듯하다, 더 늦춰달라. 야, 그때 했으면 미쳤어요. 큰일 났어요. 1시 2분에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마지막 메시지가 당사에 있으라인데 어떻게 의원들을 모으겠다는 건지. 당사에 있으래.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말고. 이 추경호가 계속 방해한 겁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해서.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 측은 JTBC에 당대표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원내대표 나쁜 놈이야.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고발당했다. 결국에는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에 내란죄 공범.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오라고 했잖아요. 지시했지만 친윤계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 밖 중앙당사로 향했고 여당 의원 엇갈린 거죠.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추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자, 비상계엄이 10시 30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한테 직접 전화했답니다. 한동훈한테 전화도 안 쳐. 적이니까. 뭔 얘기했냐 이거 다 의심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런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의원들 빼돌려서 최대한 늦게 하도록 해라. 군대가 진입할 시간을 벌어달라. 이런 모종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 원내대표는 SBS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하고 짧게 통화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에겐 아무 연락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추 원내대표에게만 전화한 걸 두고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한 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갤럽에 윤석열 지지율 나왔습니다. 13%. 일주일치 하면 16%고 계엄 이후만 계산하니까 13%더라는 얘기죠. 완전히 최저치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이 된 거죠. 내일 계엄 내일 윤석열 탄핵 김건희 종합특검법 오후 5시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7시에서 2시간을 땡겼습니다. 국힘에서 지연 전술을 쓸 것을 대비를 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시간을 가져 해서 5시로 땡겼는데, 자, 13%인데도 방어를 할 겁니까? 국힘 미친 거 아니에요? 같이 뒤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13% 대통령입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지금. 아무도 안 깼대. 내각이 총 사표 쓰고, 이 수석 보좌진들, 수석 비서관들도, 좀 전원이 지금 사직설된 상태입니다. 아무도 안 깼대. 무서워서 못 하겠대. 같이 있다가는 이 내란죄 수개로 공범으로 다 걸려들 판이에요.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국무위원들 11명이 참석했다라고 그러는데 11명도 지금 다 내란죄 공범으로 기소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탈출하는 거죠. 저놈은 너무 위험한 놈이라서 같이 있다가는 다 걸리겠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도 큽니다. 계엄 후 지지율 13%. 자, 국힘의원들 반란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생겨야죠. 자,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을까? 부정선거 의혹은 8월에 이미 마무리됐다. 22건이나 부정선거 의혹이 고소고발이 있었답니다. 다 무혐의로 마무리됐어요. 지난 40 총선거 관련해서 4월달 이번 22대 총선이죠.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가 이미 다 마무리됐어요. 22건이나 있었는데 다 무혐의 됐습니다. 경찰, 검찰, 선관위에서 다 무혐의가 된 걸 왜 계엄군까지 동원해서 서버를 털어 가려고 했냐는 거죠. 선관위의 공식 발표에 하면 털린 건 없다. 하지만 이 서버를 집중적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했다. 서버만 다 사진을 찍고 있었다. 중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이 너무 빨리 되는 바람에 서버 탈출은 못하고 쫓겨나갔다. 그냥 밀려서 나간 거죠. 겁먹고. 하지만 사진을 계속 찍어댔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래요. 윤석열이가 서버를 압수해가려고 했죠. 지난 총선 관련 자료, 그 문재인 정부에서 22대 총선 관련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자료, 이 방첩사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과천에 있는 방첩사도 가져가서 조작이든 뭐 하든 해서 이 국회를 해산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국회가 너무 싫은 거야. 막 맨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특검, 최병 특검, 맨날 특검 올라오지, 예산안 깎지, 특활비 다 줄이지, 본인의 지지 기반이 자꾸 무너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22대 국회를 해산을 하고 싶은 거야.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거야. 부정선거. 윤석열은 평소에 부정선거, 이 보수 유튜버들이 맨날 하는 게 부정선거, 선거범 처단하고 수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었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여차에 계엄군을 동원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부정선거, 선거 조작으로 다 몰아서 국회의원들 배지를 민주당을 과반 이상 떼버리자 이거야. 떼버리고 재보궐선거를 해서 재보궐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헌법을 개정을 해서 제7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국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 등을 어떤 명목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있다라는 것을 조작이든 어떻게든 해서는 만들어가지고 방첩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헌법도 개정하고 해서 공화국을 바꿔버립니다.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공화국이 바뀌면은 새로운 혁명이잖아요. 혁명. 새로운 정부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국회 해산의 명분을 삼으려 했지 않았나 싶어요. 영구 집권을 꿈꾸는 거지. 영구 집권을. 미친 자죠. 이거 영구 집권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고 선관위를 털었는데 너무 빨리 계엄 해제 요구가 된 바람에 국회에서 쿠데타를 저지하는 바람에 탈취하지 못하고 그냥 간 거죠. 이걸 왜 그러냐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서버도 똑같은 방법으로 빼가려고 트럭까지 동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대해서 부정선거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를 통해서 또 선관위도 장악했으니까 유리하게 선거도 치를 수 있겠죠. 부정선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들이 주관해서 그러면은
제7공화국을 열고 헌법을 개정해서 그러면은 지들이 다수당이 되니까 영구 집권 유신 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대통령을 꿈꾸다가 김재규의 총알에 사망하게 되잖아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영구 대통령을 꿈꾼 김건희가 꿈꾼 거 뒤에서는 이 모든 상황은 다 김건희가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서 시키는 자가 있다니까. 그게 김건희라고 뒤에서. 그게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회엔 끝없는 촛불 행렬이 있다. 지금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일상 지켜준 민주주의 되찾으러 왔습니다. 5만 명 모여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밤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오늘 밤이 위기입니다. 특히 새벽이 위기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제발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 넘기면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을 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 우리 시위대들도 시위에 참 이 촛불 문화제죠. 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참석한 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새벽에는 또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또 춥잖아요. 근데 대우가 흩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다. 이때가 계엄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꼭 지켜달라라고 하고 지금 민주당 전원, 야당 전원이 국회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국힘에서 몇 명이 넘어오느냐가 문제인데 거의 200석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일은 특히 내일도 50만 명, 100만 명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국회를 지켜줘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은 또 2차 계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믿져도 지금은 이미 속내를 다 들켰잖아요. 믿져도 본전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고 하다가 실패해도 죽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군도 경찰도 이 국정원도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은. 막 찾을 거야. 동원할 수 있는 부대를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찾을 거야. 계엄 같이 하자고. 체포해야 돼. 윤석열이 지금 저거 미친 겁니다.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어요. 자, 방첩사의 위치 추적 요구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 통화 기록 공개. 아까 얘기했죠 제가. 홍 차장 국정원 해외 담당 홍 차장 홍장원입니다. 홍장원. 이분이 큰 일을 한 거죠.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오늘 정보위원회 국회에 나와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체포 명단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호준,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 대법관들까지도 정조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의 통화 시간대를 기록하고 공개를 했죠. 첫 통화가 4시 57분에 있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거.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영이잖아요. 통화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전화를 했다. 몇 시에? 8시에 했다. 8시. 오후 8시에 했다는 거죠. 이때 못 받아서 7초간 통화를 하고 7초 동안에 통화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 기다려. 전화 켜놓고 대기하고 있어. 요거 하고 끝났답니다. 그러면서 20분 통화했죠. 22분 있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시 1분 24초도 통화합니다. 밤 10시 53분에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계엄을 선포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첩사에 긴밀히 협조를 해줘라. 내가 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도 부활해주고 자금과 돈과 인력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지원하라. 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때 받습니다. 10시 53분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전화를 하죠. 여인영한테. 대통령님이 좀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뭘 도와주면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 이 사람들 위치 정보를 주세요.
위치값을 주세요. 여기 있나요? 위치값을 달라. 위치값을 달라. 여기 있네요. 봐요. 체포주가 나가는데 수재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해달라 했는데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통화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것은 여인영 방첩 사령관과의 통화부터다. 그래서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때부터는 일체 거부하게 됩니다. 협조를 거부합니다. 미친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아예 안 했답니다. 그래서 노총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노조위원장도 검거한다고 했고 1차 2차 검거를 한 뒤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다. 방첩사 과천에 있는 지하 벙커에 구금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고문도 하고 두들겨 패고 거의 죽이겠죠. 거의 그 정도면 그놈들 완전히 이거 윤석열이 수학한 놈 아닙니까? 직접 지시했대. 자, 국정원 1차장한테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런 짓거리 하라고 협조해 주라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의 말입니다. 보세요. 윤석열이 홍 차장 이 홍 차장한테 한 얘기 보세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주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했답니다.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 여기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주세요. 시간이 조금 일찍 깨시는 분들 새벽 2시 3시 잠 없으신 분들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게 특별히 사람이 많이 보이게 가서 옆에서 어슬렁거려도 되고 앉아있어도 되고 그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놈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2차 계엄을 새벽에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큰일이에요. 큰일. 민주주의가 20년 30년을 후퇴합니다. 미친 광인이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있어요. 이 내란 수괴죄 범인이 앉았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앉아있어요. 쫓아내야 되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번이 저도의 기회, 내일이 D-Day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국회를 지켜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호소합니다. 호소했어요. 국회로 모여달라고. 반드시 꼭 가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못 가더라도 낮에라도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자,